9월 11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7명, 경기 2명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자로 밝혀져 격리 조치됐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메르스 주의 단계를 가동 중이었지만 검역에서 환자를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천이 통일 시대를 여는 평화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통일플러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가을이 왔다 북한예술단 공연을 아트센터 인천에서 여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인천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참여정부 때 확정된 153개 공공기관 이외에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는 합격하고 참석한 지원자는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왕시 구급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인데 의왕시는 실수를 인정하고 탈락자를 추가 합격자로 공고했습니다. 남양주시가 자전거 천국으로 거듭납니다. 남양주시는 자전거 레저특구 조성을 위한 4대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9년 새 7.5배 증가했는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경기판 1면 종합면 그리고 6면 경제면, 인천판 19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관련 후속 보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엔 메르스 확진 환자로 판명된 이 서울에 거주하는 61살 A씨, 밀접 접촉자가 2명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격리 조치가 됐고요. 일상 접촉자는 10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7명이 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물론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 접촉자는 68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6면 경제면 기사 보시면요. 인천공항검역소가 메르스 경보를 이미 이 정부에서 발령하기 전에 주의 단계로 최근까지 격상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런 사실을 숨겨서 이 정부의 조치를 퇴색시켰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평소에도 이 주의 단계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씨가 인천공항에서 버젓이 제지를 받지 않고 검역을 통과해서 허술한 검역 처리가 드러났다는 내용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과 3면에 걸쳐 있는 종합면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어제 인천 송도 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통일플러스센터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다음 주에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천이 한반도 남북경제의 특구이자 평화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송도 국제도시에 이미 지어져 있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북한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유치를 신청한다. 적극 통일부가 지원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아트센터 인천 공연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트센터 인천의 이 정상화가 과연 빨리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미지수다라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물밑에서는 이 아트센터 개관 여부를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다툼이 한창이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지역 여론을 후끈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당정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는 이 반발 여론이 아주 거센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이 현재로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참여정부 때 확정됐던 지방 이전 대상 153개 기관 이외에 더 이상 현재로서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정부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는 합격한 사람으로 둔갑이 됐고 면접에 참석했던 지원자는 탈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 고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의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의왕시가 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서 1차에서 필기시험에서 수십 명을 합격자로 꼭 추리고 면접시험을 봤는데요. 이 문제는 면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이 면접시험에 응시했던 사람들의 순번을 잘못 기재하고 접수하면서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지원자가 합격자로 둔갑이 됐고 참석했던 사람은 불참한 사람으로 돼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의왕시는 지난달 초 탈락한 응시자를 합격자로 발표하는 추가 합격자 공고를 내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내용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면 경기 메트로 기사 보시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자전거 레저 특구로 조성이 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레저 특구로 남양주시가 지정된 것은 지난 2015년 12월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앞으로 남양주를 자전거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자전거 투어 명소화를 시키는 한편 자전거 레저 문화 활성화를 하는 등 모두 4개 분야 특화 사업을 토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자전거 도시로 남양주가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가꿀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판 1면 종합면과 19면 사회면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천 시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가 6천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인천 시내 초중고등학생 중에 다문화 학생이 6,007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전체 초중고생 33만 명 중에 1.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초중고생 100명 가운데 2명이 다문화 학생인 셈이죠. 증가세는 굉장히 폭발적인데요. 지난 2008년에는 79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9년 사이에 7.5배 이상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이처럼 다문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은 미흡하기만 한 실정이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수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악취 문제 해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 도처에서 악취 문제가 심각한 집단 민원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환경브릿지 연구소 조강희 대표 모셨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우선 악취라는 게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악취의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볼 때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뭐 소음, 뭐 악취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특히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평균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가격이 어떤가요에 대해서 그걸 갖고 기준을 잡는데 악취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적으로 악취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하루나 내지는 한 1시간만이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 예방적 차원이 다른 어떤 환경 오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또 악취는 대기보다도 대기나 이런 문제보다도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어떤 환경 문제보다도 일상적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악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적 예방 조치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악취다. 네. 그런데요, 최근 이 첨단 국제도시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 국제도시, 네. 청라 국제도시, 또 새롭게 이 주거지로 개발된 남구 미추홀구 이 도하지구,
이곳에서 연달아서 악취 소동이 발생을 하면서 인천의 이미지가 그야말로 추락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우선 송도 국제도시 악취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악취의 원인, 추정해 볼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요새 최근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상반기에는 대기오염 문제, 미세먼지 문제로 인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반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악취 문제로 특히 송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변의 악취의 원인이 몇 가지를 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거는 이제 그쪽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한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도 국제도시 들어간 입구 쪽에 승기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하수종말 처리장은 지하화되는데, 거기는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오픈화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악취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고, 바로 옆에는 또 남동 유수지라고 해서 승기천하고 남동 공단에서 나오는 물이 그쪽 모아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제 뭐 기온이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이제 바람에 따라서 송도 연수구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문제. 또 다른 또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문제는 또 쓰레기 소각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는 음식물 처리장도 또 있거든요. 네. 음식물 처리장으로 나오는 문제까지 또 있고, 그 뒤쪽으로는 또 송도의 그 한국가스기지 그 탱크가 있습니다. 네. 기지 탱크라는 거 알다시피 그 가스라는 것은 부추질이라고 해가지고 가스에 그 섞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또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송도 가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또 우려도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 송도에는 자동 집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송도는 첨단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쓰레기 차가 다니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쓰레기 차가 다니지 않고 그 대신 지하의 관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를 이동하거든요. 그런 투입구 인근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제가 볼 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송도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청라국제도시를 한번 살펴보지요. 이 청라국제도시 악취는 지난 민선 5기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때도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심지어 시장이 임시 관사까지 거처까지 그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었는데요. 결국은 인근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겠냐,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인근 서구 원창동, 신여운동에 밀집해 있는 이 소규모 영세 업체들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는데요. 한동안 악취 민원이 잠잠하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악취 민원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 청라 지역의 가장 큰 악취의 원인은 수도권 매립지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다 매립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았고, 실제로 많이 발생을 했고, 근데 그것이 지금 한 3, 4, 5년 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 굉장히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비용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전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지금 발생한 거는,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또 그 청라 지역은 악취의 발생 원인이 또 있습니다. 송도하고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도 청라에 가면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네. 뭐 가자에도 하나 있고 공촌에도 하나 있고요. 또 거기도 역시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고, 소규모 영세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소각이나 불법 매립, 이런 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는 항만이 또 있습니다. 예. 북항이 있고, 이런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또 좋고요. 아까 수도권 매립지를 말씀드렸는데, 매립지 그 자체에서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를 이동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 트럭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트럭으로 가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도권 매립지만을 갖고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다양한 그런 이유,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도 그런 전반적인 통합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지역, 송도,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된 신도심이라고 본다라면, 이 미추홀구에 자리 잡고 있는 도하 일원의 이 도하지구는 이제 원도심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이번엔 또 지난 2월 달에 입주했던 도하지구의
새 아파트에서 인근 공장에서 분명히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로 추정되는 악취 민원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그 갈등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도화지구의 악취 원인은 그 인근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탓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명백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네. 이제 초기 거기가 이제 도화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영구 그 10년 임대 공공 임대 주택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천 그 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서 했던 것인데 거기가 당시에도 그거를 아파트를 지을 때 너무 산업단지 또는 그 옆에 인근 공장과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 시에도 그런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저감 시설을 주변 인근 공장에 철저하게 하는 걸 전제로 그 뉴스테이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걸 충분치 못했던 거죠. 그 뉴스테이 그쪽 입주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쪽 인근 공장에 대한 문제 원인을 좀 명확하게 거의 대부분 돼서 공장 자체 내에서 또 공정 개선을 포함해서 이게 좀 진행되고 있고 뭐 시에서도 나름대로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남구 도화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존에 있던 공장들, 산업 단지들을 철저하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네, 이제 원인을 알게 된다라면 뭔가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로 뭐 해결책을 바로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엔 얼마 전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수구 차원에서도 대기 포집을 비롯해서 또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심지어는 송도 인근의 신항만 쪽에 운항하는 선박들의 궤적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처럼 밀착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악취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뭔가 모니터링 모임도 발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 또 배출처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송도의 특수성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전문가로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요. 21세기에 이런 송도 첨단 국제도시라는 곳에서 악취가 발생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른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제가 언급드린 대로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 한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두세 곳이 섞여가지고 이게 뭐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송도가 매립지입니다. 갯벌을 매립을 해가지고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매립지 특성상 땅 밑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악취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여러 가지 그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플러스에다가 매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악취에 대한 원인 조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이 참여하는 악취 조사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기계로 좋은 시스템으로 악취를 찾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악취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어찌 보면 악취 기준 이하로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그것은 기준 이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 민원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악취 원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실제로 들어가서 공정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에서 구청장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어야 될 건 우리가 송도의 악취 지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어떤 냄새에 어떤 종류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어느 시기에 이걸 다 악취 지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만약 악취가 또 발생한다더라도 금방 쉽게 어디서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군요. 악취 전수조사, 그걸 통한 악취 지도, 그리고 그거를 주민과 함께 민간이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빠집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지적 또 이런 해결책은 역시 청라국제도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송라도 송도와 아주 유사한 거기도 따지면 매립지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동화 매립지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동화 매립지 지금 과거에 김포 매립지 지금 청라 매립지 하다 지금 그 청라 국제도시까지 이제 갔는데요. 그런 어떤 매립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송도와 유사한 부분을 일단 첫 번째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매립지라든가 또 거긴 또 발전소도 많습니다. 서구에 LNG 화력발전소가 좀 다수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그 미세먼지 해결책의 대안으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좀 가동을 좀 줄이는 대신
LNG 화력발전소 가동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서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발전소 가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발전소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도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어떤 산업단지 역시 또 거기 서구 같은 경우는 이재영 청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 사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와 관련된 조사는 아마 충분히 아마 좀 할 거로 봐지고 매립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역시 주민과 같이 똑같이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악취 지도를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땐 필요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미추홀구 이 도화지구의 악취 문제, 이 부분은 의외로 좀 간단할 수도 있겠군요. 간단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라든가 인근 공장에 대해서 문제를 좀 일단은 짚고 들어가면 되는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공공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예. 인천도시공사가 이제 그 분양을 했는데요. 그 인천도시공사가 다 못하니까 일부는 이제 그 이편한 세상 대림에서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네. 근데 그 최근에 그 주민들이 낸 그 밝힌 자료에 보면은 주택자 임대 계약서에 보면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악취라든가 환경 오염 민원을 내면은 그래서 책임질 수 없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조항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랐는데 아니 이런 조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라는 건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조항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는데 당시에 그쪽에 유스테이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 평가 때도 그쪽 인근에 공장과 산업단지가 많아서 악취라든가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걸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어찌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 안에 넣어서 새로 들어간 입주민들한테 떠넘긴 꼴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사인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인천도시공사 또 그리고 이편한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만약 이 문제가 이후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인천시나 미추홀구에서 정확하게 진상을 확인을 하고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그 팩트인 것 같은데요.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 네.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었군요. 저도 그런 조항을 보면서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지역 자체가 유스테이 도화 지역 자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곳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걸 했으면은 인근의 공장이나 그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전제하고 사업이 아파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거꾸로 임대계약서에 넣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이 환경적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새로운 어떤 그 문제 또는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악취 문제 관련해서 그 연수구와 서구뿐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도 민관 또 전문가 그룹이 골고루 참여하는 이런 모니터링단 또는 대책반을 협의회를 이 발족을 일따라서 했는데요. 이런 협의체가 중점을 두고 활동해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라면 예, 제 생각에는 하여튼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굉장히 첫 번째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만 나서가지고 하는 거는 주민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행정가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역 주민까지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뭔가 대안을 찾겠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너무 이례적이거나 지금 당장 악취 문헌이 막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고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모니터링단도 동시병행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악취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정개선 그걸 통한 악취 지도 작성까지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또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행정에서는 악취가 막 나오니까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악취 포집기라든가 화학물질 조사한다거나 너무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만 접근하는 건 저는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포집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진짜 별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은데 왜 자꾸만 민원을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주민들이 직접 악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에 직접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도 병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중요한 행정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천시와 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또 환경부 등의 악취 잡기 업무 협력이 비교적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요. 일단 구청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그에 비하면 시청은 좀 약간 이제 뒤로 좀 따라가는 듯한 좀 모습이 있는데, 하여간 뭐 그 구청과 시청 그리고 환경부까지는 이제 환경부라고 하면은 인천에 그 환경 관련 뭐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네. 뭐 이런 어떤 한국환경공단도 있고요. 예, 네. 분석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쪽과 굉장히 좀 원활한 좀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와 시가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례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는요 서로 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악취 문제를 접근해서 이제는 진짜 인천이 악취 도시라는 오명은 벗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총괄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죠. 인천 지역의 이 대기질 정책의 허점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요, 악취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인천의 악취 관리 지역을 몇 군데 지정을 했거든요.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근데 대부분 그 지정은 인천시가 지금 이제 하는데요. 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 대부분 지정한 곳이 이제 산업단지나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수도권 매립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 근데 지정하고 나서 지정 후에 대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정만 했을 뿐이지 지정한 후에 그러면 행정으로 뭐가 바뀌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악취 관리 지역으로만 지정만 할 게 아니고 지정한 이후에 어떤 변화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악취 관리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발생 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를 피해받고 있는 주민의 지역까지도 포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시에도 새로 개원을 했는데 대부분이 관련된 악취에 관련된 조례가요. 악취 저감과 관련된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공장이나 산업단지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면은 그 돈이 저감 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뭐 조례라든가 이런 방식인데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시민들과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악취 관련 조례가 저는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더 개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주민의 어떤 주민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리고 뭐 악취 지도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언급드린 대로 송도나 청라나 남구만 악취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법적 기준, 악취 조례가 좀 더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좀 더 사회적 기반을 좀 확보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단순히 악취를 해소하느냐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자체를 높이느냐 저하시키느냐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이 참여하는 그 악취 잡기 또 악취 지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인천 시민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악취도시 인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악취도시 인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전기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환경브릿지연구소 조강희 대표와 함께 최근 인천 지역의 핫 이슈로 떠오른 악취 문제,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9월 11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